매일 밤 고양이가 제 배를 눌렀습니다. 처음엔 애교인 줄 알았죠. 하지만 5분, 10분, 같은 자리만 계속 눌렀어요. 왜 자꾸 여기만 누르는 거야? 3일째 밤, 고양이는 더 세게 눌렀습니다. 저는 고양이를 밀쳐냈고 문 밖에서 계속 울었어요. 야옹, 야옹. 그런데 고양이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췌장암 2기입니다. 의사가 CT 사진을 가리킨 위치는 고양이가 매일 밤 누르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손 쓸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 위치를 정확히 아셨죠? 고양이가 매일 밤 여길 눌렀어요.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고양이를 안았습니다. 넌 도대체 누구니? 그때 고양이가 계속 긁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15년 전 죽은 제 딸이 그린 그림이 나왔어요. 하얀 고양이, 귀 뒤에 점, 이름표엔 별이. 저는 소름이 돋아 고양이를 봤습니다. 왼쪽 귀 뒤, 그림과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즉시 달려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이 고양이는 형광등 불빛 아래 하얀 진료실이 너무나도 조용했어요. 서민아는 책상 앞에 앉아 의사의 입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죠. 의사가 모니터 속 CT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 여기 보이시죠? 췌장암 2기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미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더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췌장암, 이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환자분, 어떻게 이 위치를 정확히 아셨죠? 췌장암은 초기엔 자각 증상이 거의 없는 부위인데 정확히 여기가 아프다고 하셔서 CT를 찍은 건데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 고양이가요. 매일 밤 여길 눌렀어요. 계속해서요. 의사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양이가요? 고양이가 이 부위를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배경화면을 의사에게 보여줬어요. 화면 속엔 새하얀 털을 가진 고양이 한 마리가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미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환자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만 늦었으면 손 쓸 수 없었습니다. 췌장암은 발견이 늦으면 정말 위험한 암입니다. 이 고양이가 환자분 목숨을 살린 겁니다. 미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별이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핸드폰 속 하얀 고양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쏟아내는 미나. 그런데 이 고양이는 대체 어떻게 미나의 암을 알아챈 걸까요? 3주 전 서울 변두리의 한 낡은 단독주택. 좁은 세탁소 안에서 50대 여성 서미나가 혼자 다림질을 하고 있었어요.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옷감 위를 미끄러지는 다리미. 그 단조로운 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미나가 잠깐 손을 멈추고 벽을 올려다봤어요. 거기엔 15년 전 찍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 그리고 8살 딸 지우가 미나의 품에 안겨 있는 사진이었죠. 미나는 사진 속 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딸랑 문이 열리며 단골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미나 씨, 아직도 혼자야? 15년이나 됐는데. 미나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할머니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미나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시동생한테 재산 다 뺏긴 거 아직도 억울하지? 남편이 남긴 8억짜리 집이었는데. 미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다림질하던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죠. 이제 체념했어요. 증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법적으로 못 찾은 게 말이 되나? 분명 네 재산이었는데. 미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며 다림질을 계속했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세탁소를 나갔답니다. 저녁이 되자 미나는 좁은 방 한쪽에 놓인 작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라면 하나가 오늘 저녁의 전부였죠. 미나는 젓가락으로 라면을 후루룩 먹으면서 TV를 켰어요. 최근 췌장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문의들은 조기 발견이 생존율을 크게 높인다고 강조하는데요. 미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밤 10시, 미나는 세탁소 문을 잠그고 나왔어요. 긴 하루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죠. 미나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걸음을 옮기는데 문 바로 앞에 뭔가 하얀 게 쓰러져 있는 게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보니 하얀 털의 고양이였습니다. 미나는 잠깐 멈칫했지만 곧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남 걱정할 여유가 어디 있어. 그때였어요. 야옹, 가늘고 약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죠. 미나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멈춰섰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답니다. 그 울음소리가 너무나도 딸 지우의 목소리처럼 들렸거든요. 미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하얀 고양이가 힘없이 고개를 들고 미나를 바라보고 있었죠. 지우야? 미나는 자기도 모르게 그 이름을 불렀어요. 고양이에게 한 걸음씩 다가가더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죠. 바로 그 순간 미나의 눈이 커졌어요. 고양이의 왼쪽 귀 뒤에 작은 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미나는 손을 떨며 그 점을 살짝 만져봤습니다. 지우에게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점이 있었어요.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지우야? 정말 너야? 고양이는 미나를 보며 다시 한번 가늘게 울었어요. 야옹. 미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죠. 고양이는 미나의 품에 폭 안기더니 얼굴을 미나의 가슴에 깊이 묻었어요. 그래, 데려갈게. 이제 괜찮아. 미나는 고양이를 품에 안은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미나는 고양이의 상처를 소독해줬어요. 소독약을 발라줄 때 고양이는 한 번도 발버둥치지 않았답니다. 그저 미나를 믿는 눈으로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죠. 배고프지? 잠깐만 기다려. 미나는 냉장고에 있던 참치캔을 꺼내 그릇에 담아줬어요. 고양이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죠. 얼마나 굶었는지 금세 그릇을 비워버렸어요. 밥을 다 먹은 고양이는 미나에게 다가와 무릎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고는 그대로 동그랗게 몸을 말고 잠이 들었어요. 미나는 고양이의 부드러운 털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오랜만이다. 이런 기분. 다음 날 아침 미나가 세탁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뒤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책상 서랍을 긁는 소리였죠. 고개를 돌리니 하얀 고양이가 앞발로 서랍을 미친 듯이 긁고 있었답니다. 야, 왜 그래? 거기 뭐 있다고 그래? 고양이는 멈추지 않고 계속 긁었어요. 마치 빨리 열어봐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미나는 이상한 느낌이 들면서도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도화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못했던 딸 지우가 그렸던 그림들이었죠. 미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들을 하나씩 꺼내는데 그중 한 장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하얀 고양이 그림이었습니다. 크레파스로 정성스럽게 그린 하얀 고양이인데 귀 뒤에 까만 점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죠. 그리고 그림 아래 삐뚤빠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별이. 이게 뭐지? 미나의 시선이 그림에서 고양이로 옮겨갔습니다. 천천히 고양이에게 다가가 귀 뒤를 확인했어요. 그림 속 점과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크기의 까만 점이 있었습니다. 아, 아니,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미나는 그림을 든 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고양이는 미나를 조용히 바라보며 작게 울었어요. 그 눈빛이 너무나 사람 같았습니다. 우연이야. 그냥 우연이라고. 세상에 하얀 고양이 귀 뒤에 점 있는 애들 많아. 미나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핑 돌았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미나가 불러봤어요. 별이야? 그 순간 고양이가 귀를 쫑긋 세우더니 미나에게 달려왔습니다. 마치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걸 기다렸다는 듯이요. 미나의 발 앞에 앉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위를 올려다봤어요. 진짜 반응해? 그날 밤 12시 미나는 침대에 누워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있었어요. 세탁소 일로 몸이 천근만근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별이가 슬금슬금 다가와 미나의 배 위로 올라왔답니다. 별아, 왜? 자려고 했는데. 별이는 대답 대신 앞발로 미나의 배 왼쪽 윗부분을 꾹꾹 누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우리 별이 애교 부리네? 귀엽기도 하지. 미나는 미소를 지으며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5분이 지나도 별이는 같은 자리만 계속 누르고 있었어요. 아야, 아파. 별아, 그만해. 미나가 별이를 살짝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별이는 다시 올라와 똑같은 자리를 꾹꾹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아, 왜 자꾸 여기만 누르는 거야? 다른 데도 많은데. 별이는 미나의 말에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빛을 더 진지하게 만들며 미나를 똑바로 응시했답니다. 미나는 별이의 이상한 행동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이상해. 왜 이러는 거지? 불안한 표정으로 별이를 바라봤지만 별이는 여전히 같은 자리만 집중적으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 똑같이 12시였어요. 미나가 침대에 누우자마자 별이가 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배 왼쪽 윗부분만 꾹꾹 누르기 시작했죠. 별아, 미나는 이제 웃을 수가 없었어요.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점점 커져갔답니다. 3일째 밤이 됐어요. 또다시 12시가 되자 별이가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매일 밤마다 똑같이! 미나는 짜증이 났어요. 하지만 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세게, 더욱 집중해서 그 자리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세탁소 문이 열리며 벨소리가 울렸어요. 미나가 고개를 들자 15년 만에 보는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죠. 시동생 민철과 그의 아내 미선이었어요. 민철은 억지로 지은 듯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미나의 몸이 순간 굳어졌어요. 남편 장례식 이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난 거죠. 미선이 미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형님,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신데요?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미나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들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15년 만에 갑자기. 아, 그냥 형수님 안부가 궁금해서요. 혼자 사시는데 걱정돼서 들렀습니다. 요즘 건강검진은 받으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니까 더 신경 쓰셔야죠.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전 괜찮아요. 민철이 세탁소 안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벽에 걸린 남편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전히 형 사진을 걸어두시네요. 그때 형이 남긴 보험금으로. 아, 이 건물도 형 명의였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구석에 있던 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민철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샤. 별이의 등이 활처럼 휘어지고 온몸의 털이 곤두섰어요. 마치 눈앞의 적을 향해 싸울 준비를 하듯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죠. 민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고양이를 키우세요? 이 고양이 좀. 별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민철을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미선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별이를 쳐다봤어요. 저 고양이 성격이 왜 저래요? 위험한데 차라리 버리는 게 어때요? 형님 다치시면 어쩌려고. 미나는 재빨리 별이를 안아올렸어요. 별이는 미나 품에 안기면서도 계속 민철 부부를 향해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별이는 안 그래요. 원래 순한 아인데 오늘따라 이상하네요. 민철과 미선이 서로 짧은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입꼬리가 동시에 올라가며 묘한 미소를 지었죠. 뭔가 계획이라도 있다는 듯한 섬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형수님, 건강 꼭 챙기세요. 나중에 또 들를게요. 네, 형님. 몸조리 잘하세요. 두 사람이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나는 불편한 표정으로 천천히 문을 닫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미나는 뭔가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제대로 안 되는 느낌이었죠. 점심때 된장찌개를 먹다가 미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요즘 속이 안 좋네. 체했나? 손으로 배를 쓸어내리는데 뭔가 묵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묵직하기도 하고. 나이 들면 이런 건가? 그때였어요. 별이가 슬금슬금 다가와 미나의 배 쪽으로 코를 들이밀더니 킁킁킁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뭔가를 확인하듯이 계속해서 배 주변만 킁킁거리는 거예요. 별아, 왜 그래? 배에 뭐 묻었어? 하지만 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더 집요하게 미나의 배를 킁킁거리며 작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날 밤 12시 미나가 막 잠들려던 찰나 또다시 별이가 배 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시작했죠. 꿋꿋이를.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힘이 훨씬 더 강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눌러내려는 것처럼 별이의 앞발에 온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야, 별아 아파. 미나는 별이를 밀쳐냈어요. 하지만 별이는 바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더 세게, 더 집요하게 미나의 배를 눌러댔어요. 그거거거 마치 미친 듯이 반복되는 그 행동에 미나는 소리쳤습니다. 제발 그만. 너 왜 이래? 미나는 별이를 안아들고 방문을 열어 밖으로 내보냈어요. 쾅 하고 문을 닫았죠. 하지만 문 밖에서 바로 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옹야옹. 처절한 울음이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애타게 부르는 것 같은 간절함이 담긴 그런 소리였죠. 미나는 베개로 귀를 막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별이의 울음은 더 커지고 더 절박해졌어요. 야옹야옹야옹. 5분, 10분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미나는 참다 못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들어와. 문이 열리자마자 별이는 번개처럼 뛰어들어왔어요. 그리고 주저없이 미나의 배 위로 올라가 다시 꿋꿋이를 시작했습니다. 미나는 한숨을 쉬며 별이를 내려다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
미나의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별이의 눈, 둥그런 고양이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던 거예요. 맑은 액체가 별이의 눈가를 적시고 있었고 그 눈빛은 너무나 슬퍼 보였습니다. 너 우는 거야? 미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고양이가 우는 걸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감정이 느껴지는 눈물은 처음이었죠. 별이는 미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작게 울었습니다. 야옹. 그 소리에는 뭔가 간절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미나는 별이의 작은 얼굴을 보며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뭔가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날 밤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미나는 또다시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가슴팍에서 느껴지는 그 익숙한 압박감이 또 시작된 거예요. 눈을 뜨니 역시나 별이가 미나의 배 위에 앉아서 열심히 꿋꿋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시작이구나. 별아, 제발 좀. 하지만 별이는 멈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더 세게, 더 집요하게 미나의 배를 눌러댔답니다. 미나는 한숨을 푹 쉬며 별이의 두 앞발을 살짝 잡았어요. 그래, 알았어. 알았다고. 그 순간 별이가 꿋꿋이를 딱 멈추더니 미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초록빛 눈동자가 달빛에 반짝이면서 미나를 응시하는데 그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답니다. 내일 병원 갈게. 약속할게. 제발 그만 좀 하자. 별이는 그제야 천천히 미나의 얼굴로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미나의 뺨을 부드럽게 핥기 시작했답니다. 마치 고마워요 엄마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미나는 별이를 꼭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넌 도대체 뭐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미나는 바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서울대병원 예약 전화를 걸었답니다. 네. 복통 때문에 진료 예약하고 싶은데요. 네. 내일 오후 2시요? 알겠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전화기를 내려놓는 미나의 옆에서 별이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미나를 바라보는 별이의 모습이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답니다. 미나는 별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별아, 엄마가 병원 간다고 약속했잖아. 그 순간이었어요. 엄마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별이의 귀가 쫑긋 서더니 눈이 더 크게 떠졌답니다. 마치 그 단어를 기다렸다는 듯이요. 미나는 갑자기 자신이 한 말을 깨닫고 깜짝 놀라 입을 막았어요. 내가 왜 엄마라고? 서울대병원 초음파실. 미나는 차가운 젤이 배에 발라지는 걸 느끼며 긴장한 채 누워 있었어요. 의사가 프로브를 천천히 움직이며 모니터를 응시하는데 점점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미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나? 검사가 끝나자 의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미나 씨, CT 촬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심각한 건가요? 일단 정밀 검사부터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약 잡으세요. 하지만 의사의 표정만 봐도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3일 후 미나는 진료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두 손을 꽉 쥔 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계속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답니다. 괜찮겠지. 별거 아니겠지.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서민아 씨, 들어오세요. 미나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다가 미나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자리를 권했어요. 앉으세요, 미나 씨. 미나가 의자에 앉자 의사는 모니터를 돌려 CT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검은 배경에 회색으로 보이는 장기들 사이 뭔가 하얀 덩어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여기 보이는 이 부분, 췌장 머리 부분에 2.5cm 크기의 종양이 보입니다. 종양이요? 췌장암 2기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미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의사의 목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네? 암이라고요? 네, 하지만 다행히 조기 발견입니다. 아직 수술이 가능한 단계예요. 의사는 화면을 가리키며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어요. 췌장암은 워낙 발견이 어려운 암입니다. 자각 증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미나 씨는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손 쓸 수 없었을 겁니다. 미나는 떨리는 입술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발견한 거죠? 전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어요. 어떻게 병원에 오실 생각을 하셨나요? 이 위치의 종양은 자각 증상이 거의 없는 곳인데 말이죠. 미나는 멍한 표정으로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고양이가 매일 밤 제 배를 눌렀어요. 정확히 이 부분을. 고양이가요? 그게 정말인가요? 의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동물들이
질병을 감지한다는 사례는 들어봤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같은 부위를 계속 눌렀다니. 미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별이의 하얀 얼굴이 매일 밤 자신의 배를 꾹꾹 누르던 그 작은 발이 떠올랐답니다. 별이가 알고 있었구나. 미나가 별이를 안고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거실 소파에 누군가 앉아있는 게 보였죠. 바로 시동생 민철과 그의 아내 미선이었어요. 미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비밀번호 아직 그대로네요, 형수님. 민철은 뻔뻔하게 웃으며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어요. 미선도 옆에서 팔짱을 낀 채 미나를 쳐다보고 있었죠. 형수님 췌장암이시라며요? 미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요. 민철이 씩 웃으며 일어섰어요. 나가주세요. 당장요. 형수님, 수술비가 5천만 원은 들 텐데요. 세탁소 수입으로 감당 안 되시죠?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민철이 품속에서 서류봉투를 꺼냈어요. 제가 병원비 다 댈게요. 무슨 조건으로? 형수님 명의 생명보험 5억짜리 있잖아요. 수익자를 저로 바꿔주세요. 간단하죠. 미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미쳤어요? 우리가 15년간 형수님 챙긴 거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우 죽고 나서 형수님 혼자 남았을 때 누가 챙겨줬는데요? 어차피 형수님 혼자시잖아요. 돌아가시면 그 돈 국가로 가는 거 아깝지 않으세요? 바로 그때였어요. 별이가 갑자기 민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샹! 별이가 민철의 바지를 핥히며 공격했죠. 민철이 발로 별이를 걷어찼어요. 이 더러운. 별이가 벽에 부딪히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나는 황급히 별이를 안았어요. 당장 나가세요! 나가라고요! 민철이 문 쪽으로 걸어가며 차갑게 말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도움 없으면 죽어요. 다음 날 아침 미나가 세탁소 문을 열고 있을 때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어요. 민철에게서 온 문자였죠. 형수님,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미나는 문자를 확인하고는 그냥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어버렸답니다.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요. 그런데 잠시 후 전화가 걸려왔어요. 발신자는 당연히 민철이었죠. 미나는 전화를 받지 않고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문자가 연달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수술비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요? 세탁소 팔아도 2천만 원도 안 될 텐데 저희 도움 받으세요. 미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손가락을 움직여서 민철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죠. 이제 좀 조용하겠지. 미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세탁물 정리를 시작했답니다. 그날 저녁 세탁소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민철과 미선이 환한 얼굴로 들어섰죠. 민철이 팔짱을 끼고 냉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형수님, 너무 고집세시네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문자도 무시하시고 심지어 차단까지 하시다니. 미나는 별이를 아는 채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돌아가세요. 미선이 코웃음을 치며 별이를 가리켰어요. 그 지저분한 고양이부터 버리세요. 형수님 상황에 고양이 키울 여유가 어디 있어요? 별이를 보는 미선의 눈빛에는 혐오가 가득했답니다. 병균 덩어리 같은 게 집에 있으면 형수님 병만 더 악화되겠어요. 미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했죠.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민철이 차갑게 웃으며 한 발짝 다가왔어요. 좋아요. 형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분명히. 미선도 도끼 어린 목소리로 쏘아 붙였죠. 우리 없으면 형수님 죽는다고요. 수술도 못 받고 그냥 죽는 거예요. 민철 부부는 비웃으며 돌아서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문을 나서기 직전 민철이 별이를 흘끗 보며 낮게 속삭였답니다. 조만간 처리해야겠어. 다음 날 아침 미나는 병원 재진 예약 시간을 확인하며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어요. 별이는 소파 위에서 미나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미나는 별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별아, 엄마 병원 다녀올게. 금방 올게. 하지만 뭔가 찝찝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혼자 두고 가기가 불안했던 미나는 급히 옆집 이웃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병원 좀 다녀와야 하는데 별이 잠깐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아이고, 미나야, 미안한데 나도 오늘 친구들이랑 등산 가기로 했어. 지금 막 나가려던 참이야. 아, 네. 괜찮아요. 다녀오겠습니다. 할 수 없이 미나는 별이를 집에 혼자 두고 가기로 했어요. 다행히 거실엔 별이 관찰용으로 설치해둔 CCTV가 켜져 있었죠. 별아, 엄마 금방 올게. 착하게 있어. 미나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자 집안은 고요해졌어요. 별이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뒷문 쪽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딸깍 하는 자물쇠 푸는 소리였습니다. 뒷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민철과 미선이 몰래 들어왔어요. 빨리 해. 오래 걸리면 안 돼. 알았어. 저 고양이만 처리하면 되는 거지? 두 사람은 집안을 살피며 별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별이는 낯선 기운을 느끼고 소파 뒤로 몸을 숨겼죠. 미선이 거실로 들어서다가 별이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있었네. 이 더러운 것. 별이는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날카롭게 소리를 냈어요. 샥. 미선은 거실 구석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고 별이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죽어버려. 네가 없어지면 다 끝나는 거야. 빗자루가 별이를 스치고 지나갔고 별이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어요. 야옹. 민철이 초조하게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빨리 처리해. CCTV 있으면 안 돼. 거실엔 없잖아. 걱정 마. 미선은 별이를 쫓아가며 발로 마구 찼어요. 별이는 부엌 구석으로 몰렸고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죠. 작은 몸을 벽에 바짝 붙인 채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독극물은 챙겨왔지. 가방에 있어. 지금 꺼낼게. 미선이 가방을 뒤적이는 바로 그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별아, 미안. 서류 두고 왔네. 민철과 미선은 화들짝 놀라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런. 빨리 숨어. 두 사람은 급히 안방 쪽으로 몸을 숨겼어요. 미나가 거실로 들어서자 구석에서 떨고 있는 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별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떨어? 미나는 급히 달려가 별이를 안아 올렸어요. 별이는 미나 품에서 가늘게 울음을 터뜨렸죠. 야옹 야옹. 미나가 별이를 자세히 살펴보니 옆구리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어요. 다리에도 상처가 나 있었고요. 별아, 이게 무슨... 누가 너한테 이런 짓을? 민철과 미선은 미나가 별이에게 집중하는 사이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미나는 별이를 꼭 안은 채 집안을 둘러봤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뒷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미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누가 들어왔던 거야? 미나는 별이를 소파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급히 컴퓨터가 있는 방으로 향했어요.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켰어요.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화면이 켜지자마자 미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상 속에는 민철과 미선이 세탁소 안으로 몰래 들어오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별이 어디 있어? 저 지긋지긋한 고양이. 여기 있네. 야, 이리 와봐. 별이를 발견한 미선이 다가가더니 갑자기 발로 별이를 차기 시작했어요. 죽어버려. 네가 다 망쳤어. 미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화면 속 별이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민철이 막아섰죠. 독극물 가져왔어? 이번엔 확실하게 처리해야 돼. 당연하지. 오늘이 마지막이야. 미나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손이 너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영상을 USB에 백업했어요. 증거를 확실히 남겨야 했으니까요. 영상 저장을 마친 미나는 급히 별이를 찾아 안아 올렸습니다. 미안해, 별아. 혼자 두고 가서 정말 미안해. 별이는 미나의 품속에서 작게 떨고 있었어요. 미나가 별이를 쓰다듬으며 달래고 있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넌 누구니, 별아? 너는 대체... 그 순간 미나의 머릿속에 지우의 방이 떠올랐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열지 못했던 그 방이요. 미나는 천천히 일어나 지우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죠. 문이 열리자 먼지가 가득한 방이 나타났어요. 책상 위엔 지우가 좋아하던 인형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크레파스도 그날 그대로였습니다. 미나가 방 안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책장 뒤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뭐지? 조심스럽게 책장을 옮기자 바닥에 작은 공책 한 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분홍색 표지에 스티커가 붙어있는 일기장이었어요.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지우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죠. 미나는 눈물을 참으며 마지막 페이지로 넘겼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는 순간 미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나 어제 하얀 고양이 꿈꿨어. 귀 뒤에 점 있는 고양이. 이름은 별이. 별이가 말했어. 나중에 엄마 지켜줄게. 나도 엄마 지킬 거야.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 아프지 마. 미나의 손에서 일기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더 이상 잡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지우야, 설마... 미나는 별이에게 달려갔어요.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고 손은 떨렸지만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별아, 이리 와봐. 별이가 미나를 올려다보며 천천히 다가왔어요.
미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별이의 하얀 털 사이로 왼쪽 귀 뒤를 조심스럽게 살폈죠. 거기에 정말로 있었어요. 작은 갈색 점 하나가 일기장 그림 속 지우가 그린 그 점과 정확히 똑같은 위치에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우야, 별이가 고개를 들어 미나의 얼굴을 핥아줬어요. 미나는 그 작은 몸을 두 팔로 꽉 끌어안았습니다. 너 지우야. 엄마 구하러 온 거야. 야옹. 작게 울어주는 별이. 미나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가 몰라봐서 미안해. 별이가 미나의 가슴에 얼굴을 깊이 묻었습니다. 미나는 그 따뜻한 숨결을 느끼며 더욱 세게 안았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딸. 둘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세탁소 안은 고요했고 다만 미나의 흐느끼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별이는 가만히 미나의 품에서 그 울음을 받아주고 있었죠. 미나가 눈물을 닦으며 별이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꼭 살게. 약속할게. 다음 날 아침 미나는 별이를 이웃 할머니에게 맡기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가슴속에는 어젯밤 저장해둔 CCTV 영상 파일이 담긴 USB가 들어있었죠. 경찰서 민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책상 뒤에 앉아있던 중년의 형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주거침입과 동물학대로 신고하러 왔습니다. 주거 침입이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 시동생 부부가 제가 없는 사이 집에 불법으로 침입했어요. 그리고 제가 키우는 고양이한테 수면제를 먹였습니다. 형사는 USB를 받아들고 컴퓨터에 꽂았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민철과 미선이 몰래 집에 들어와 냉장고를 뒤지고 별이에게 무언가를 먹이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하네요. 주거 침입죄와 동물학대로 입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형사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미나를 바라봤어요. 혹시 다른 혐의도 있으신가요? 살인 미수나 사기 같은 증거는 있으신가요? 미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직 확실한 건 없어요. 보험금 노린 게 확실하다면 좀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면 좋겠어요. 자백이나 녹음 같은 거요. 알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선 미나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결정적인 증거. 그래, 직접 얻어내야 해. 집으로 돌아오자 별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나는 별이를 안아 올리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죠. 지우야, 엄마가 작전이 있어. 별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미나를 올려다봤어요. 미나는 서랍에서 작고 검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증거를 모을 거야. 오빠한테 직접 들어야 해. 미나는 핸드폰을 들고 민철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린 후 민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미나는 최대한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다시 생각해봤어요. 오, 누나가 드디어 정신 차렸네요? 내일 집으로 와주세요. 보험 수익자. 변경하겠어요. 전화 너머로 민철이 흥분한 목소리가 들렸죠. 잘 생각했어요. 내일 아침에 바로 갈게요. 미나는 전화를 끊고 별이를 바라봤어요. 별이의 초록빛 눈동자가 미나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죠. 내일이 결정적인 날이야. 다음 날 오후였어요. 미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어요. 미나는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소파 밑 깊숙한 곳에 숨겼답니다. 오늘은 반드시 증거를 잡아야 해.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철과 미선이 들어왔죠. 민철은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미선은 명품 핸드백을 휘둘러쥐고 있었어요. 형수님, 현명한 선택하셨어요. 역시 우리 형수님이세요. 민철은 비즈니스 미소를 지으며 소파에 털썩 앉았답니다. 그리곤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어요. 보험금 수익자 변경 서류예요. 여기 사인만 하시면 바로 수술비 드리겠습니다. 미나는 서류를 잠깐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철을 바라봤어요. 근데 오빠, 수술비는 언제 주시는 거예요? 민철의 미소가 잠시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서류부터 사인하시라고요. 그래야 처리가 되죠. 아니요. 돈부터 주세요. 그래야 제가 믿고 사인하죠. 순간 민철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짜증이 얼굴에 확 드러났죠. 형수님, 우리를 못 믿으세요? 가족인데? 미선도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솔직히 형수님, 얼마 못 사시잖아요. 췌장암 이기면 뭐라고요? 민철이 비웃듯 웃으며 말했어요. 형수님, 우리가 병원에 알아봤어요. 췌장암 이기면 5년 생존율 30%도 안 된대요. 미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민철은 더욱 노골적으로 말을 이어갔답니다. 솔직히 형수님이 일찍 돌아가시면
그 5억이 저한테 오는 거잖아요. 굳이 수술 안 받으셔도 되는데 하하. 미선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차피 몇 달 못 사실 거면서 수술비 아까워요. 그 돈으로 차라리. 미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녹음되고 있어. 계속 말해. 더 많이 말해. 민철은 서류를 미나 쪽으로 확 밀며 말했어요. 빨리 사인하세요. 우리도 바빠요. 시간 없다고요. 미나는 차갑게 물었어요. 오빠, 그럼 제가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민철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뭐 그렇게까지는. 근데 솔직히 빨리 정리되는 게 다들 편하죠. 미선이 더 노골적으로 말했답니다. 재산도 없으신데 오래 사셔서 뭐 해요. 병원비만 나가고. 순간 미나가 일어섰어요. 나가세요.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민철이 발끈했죠. 뭐요? 아직 사인도 안 했잖아요. 절대 안 해요. 나가세요. 당장! 민철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던졌어요.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한다고요. 민철 부부는 쿵쿵거리며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죠. 미나는 잠시 그대로 서 있었어요. 숨이 거칠게 몰아쉬어졌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소파 밑으로 손을 뻗어 녹음기를 꺼냈어요. 미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녹음기에서 민철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죠. 형수님이 일찍 돌아가시면 그 5억이 저한테 오는 거잖아요. 어차피 몇 달 못 사실 거면서. 미나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그 순간 별이가 미나 옆으로 다가와 야옹하고 울었답니다. 미나는 녹음기를 꽉 쥐고 별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다 녹음됐어. 지우야? 다음 날 아침 미나는 거실 서랍장 앞에 앉아 약통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받아온 항암제, 진통제, 소화제까지 종류별로 나눠 담으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그때 손끝에 낯선 약병 하나가 걸렸어요. 이건 뭐였지?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하얀 알약들이 가득 담겨 있었는데 라벨에는 건강 보조제라고만 적혀 있더라고요. 미나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며칠 전 일이 떠올랐어요. 민철이 찾아와서는 형수님, 암 환자분들한테 좋다는 건강 보조제예요. 제가 특별히 구해왔어요 라며 건네줬던 그 약병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거 먹으면 더 안 좋았는데. 미나는 약병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거실 소파에서 낮잠 자던 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약병을 보자마자 귀를 쫑긋 세웠답니다. 샤학. 날카로운 위협음을 내며 약병을 향해 앞발을 휘둘렀어요. 별아, 왜 그래? 너도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해? 별이는 약병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계속해서 경계하는 소리를 냈어요. 미나는 별이의 반응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답니다. 일단 확인은 해봐야겠어. 미나는 약병에서 알약 하나를 꺼내 작은 지퍼백에 넣었어요. 그리고 재킷을 걸치고는 서둘러 집을 나섰죠. 동네 약국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약사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어서 오세요, 미나 씨. 오늘은 어쩐 일이세요? 저기, 이 약 성분 좀 분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나는 지퍼백에 든 약을 내밀었어요. 약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약을 받아들더니 자세히 들여다봤답니다. 잠깐만요. 검사 장비로 확인해 볼게요. 약사는 약을 들고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미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기다렸죠. 몇 분 후 약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미나 씨, 이거 수면제 성분이에요. 그것도 상당히 강한 진정제 계열인데요. 미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수면제요? 네,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정말 위험한데요. 특히 암 환자분이시잖아요. 간 기능도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약을 장기 복용하면. 약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어요. 누가 이런 걸 주셨어요? 암 환자한테 이런 거 함부로 먹이면 큰일 나요. 미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나는 약을 도로 받아들고는 서둘러 약국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별이가 달려와 미나의 다리에 몸을 비볐어요.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약병 사진을 여러 장 찍었어요. 라벨 부분, 내용물까지 구석구석 다 담았죠. 그리고는 약병을 서랍 깊숙이 넣어 보관했답니다. 병을 악화시키려고 했구나. 이렇게까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별이는 약병을 향해 다가가더니 앞발로 세게 밀어냈어요. 미나는 별이의 행동을 보며 쓰게 웃었답니다. 그래, 넌 알았던 거구나. 처음부터.
미나는 약병을 다시 꺼내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리고는 별이를 안아 올렸죠. 지우야, 이제 증거 다 모았어. 2주가 흘러 드디어 수술 전날이 되었어요. 미나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답니다. 하얀 병원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간호사가 서류 몇 장을 들고 들어왔어요. 환자분, 수술 동의서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보호자분 연락처나 보호자분이 직접 서명해 주셔야 해요. 미나는 펜을 든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보호자. 1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미나에겐 그 누구도 없었어요. 저 혼자예요. 보호자가 없어요. 아, 그러시면 보증인이라도 한 분 계셔야 하는데. 바로 그때였어요.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민철과 미선이 활짝 웃으며 들어왔답니다. 형수님, 제가 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보호자 해드릴게요. 미나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어요. 필요 없어요. 나가주세요. 미선이 병실 안을 둘러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형님, 수술비는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설마 아직도 준비 못하신 건 아니죠? 형수님, 설마 대출 받으려고 하시는 건 아니시죠? 형수님, 신용도로는 안 될 텐데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당신들은 신경 꺼요. 민철이 한 발짝 더 다가오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형수님,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우리 도움 받으세요. 제가 수술비 다 대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긴 하지만요. 안 그러면 수술비 없어서 못 받는 거 아시죠? 그럼 형수님. 그 순간 병실 문이 다시 활짝 열렸어요. 이번엔 이웃 할머니들 5분이 우르르 들어오시는 거예요. 미나 씨, 민철 부부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미나 씨, 우리가 성금 모았어요. 할머니 누가 두툼한 봉투를 미나 손에 쥐어주며 말했어요. 2천만 원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아줬어요. 나머지는 대출로 어떻게든 감당하세요. 우리가 보증 다 서줄게요. 미나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들, 어떻게? 민철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어요. 뭐야 이게? 이분들은 누구세요? 할머니 일이 민철을 노려보며 날카롭게 말했답니다. 당신들은 누구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저희는 가족인데요. 형수님 동생이. 할머니 누가 팔짱을 끼며 쏘아붙였어요. 가족이 수술비도 안 내주면서 무슨 가족이야? 창피한 줄 알아요. 빨리 안 나가요? 환자 스트레스 받게? 민철과 미선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병실을 황급히 빠져나갔답니다. 병실에는 미나와 할머니들만 남았어요. 미나는 할머니들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술실 앞 미나가 하얀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며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미나는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핸드폰을 집어들었죠. 화면을 켜자 배경화면 속 별이의 사진이 보였어요. 햇살 가득한 세탁소 마당에서 카메라를 바라보며 방긋 웃고 있는 하얀 고양이의 모습. 미나는 그 사진을 꾹 눌러보듯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지우야, 엄마 꼭 살아서 돌아갈게. 기다려. 간호사가 살짝 미소 지으며 핸드폰을 받아들었고 수술실 문이 천천히 닫혔어요. 차가운 금속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수술실 위 빨간 불이 환하게 켜졌답니다. 대기실에는 이웃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아이고, 6시간이라니. 얼마나 큰 수술인지. 그래도 우리 미나 씩씩하니까 잘 이겨낼 거야. 그때 할머니 중 한 분이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별이를 꺼냈습니다. 별아, 조용히 있어야 해. 병원에서 들키면 안 돼. 별이는 작은 목소리로 야옹하고 울었어요. 마치 미나를 걱정하는 것처럼 대기실 문 쪽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죠. 시간이 흘러 1시간, 2시간, 3시간. 대기실 시계바늘은 느리게만 돌아갔어요. 할머니들은 서로 말도 없이 그저 기도하듯 두 손을 모으고 있었고 별이는 할머니 무릎 위에서 가만히 웅크리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6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마침내 수술실 위에 환하게 켜져 있던 빨간 불이 탁 꺼졌습니다. 할머니들이 동시에 벌떡 일어났죠. 불 꺼졌어. 끝났나 봐. 잠시 후 수술실 문이 열리며 피곤한 얼굴의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어요. 보호자분, 할머니가 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네, 저희가 보호자예요. 의사는 지친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수술 성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대기실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곧 할머니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답니다. 어머, 정말요? 잘 됐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어요.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고요. 다행히 림프절 전이는 없었습니다. 완치 가능성은 80% 이상으로 봅니다. 할머니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뻐했고 별이도 그 분위기를 느꼈는지 크게 야옹 하고 울었어요. 의사가 깜짝 놀라 별이를 보더니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답니다. 회복실, 미나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천장에 하얀 조명이 흐릿하게 보이고 귓가에는 의료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죠. 미나가 고개를 천천히 돌리자 침대 옆 난간에 작은 하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별이었어요. 별이는 조용히 미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미나는 그 모습을 보자 입가에 미소가 번졌답니다. 별아, 엄마 살았어. 별이는 살금살금 미나의 손 쪽으로 다가와 따뜻한 혀로 미나의 손등을 핥았어요. 그 순간 미나의 눈가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퇴원하고 사흘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어요. 미나는 세탁소 2층 작은 방에서 책상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고 있었답니다. CCTV 영상이 담긴 USB, 녹음 파일이 든 휴대폰, 약물 분석 결과서, 그리고 민철이 보낸 협박 문자 캡처본까지. 미나는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시작이야. 지우야, 엄마가 반드시 복수할게. 미나는 조심스럽게 모든 증거를 가방에 담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강력계 형사가 미나를 맞이했어요. 살인 미수와 사기 혐의로 고소하러 왔습니다. 네, 일단 앉으세요. 어떤 사건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미나는 차분하게 지난 몇 달 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민철과 미선이 어떻게 자신의 재산을 가로챘는지, 수면제를 먹인 정황, 그리고 병원비 명목으로 통장을 탈취한 사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놨답니다. 형사는 미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CCTV 영상을 보더니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녹음 파일을 듣는 순간 표정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이 녹음 파일 결정적이네요. 즉시 체포 가능한가요? 네, 바로 영장 신청하겠습니다. 빠르면 내일 체포할 수 있을 겁니다. 미나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드디어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되는 순간이 온 거죠. 다음날 오전, 민철은 사무실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던 순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답니다. 형사 2명이 들어오더니 민철을 향해 똑바로 걸어왔어요. 뭡니까? 여긴 무단으로 들어올 수 없는데요? 서민철 씨, 살인 미수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형사는 민철의 항변 따윈들은 척도 않고 수갑을 채워버렸어요. 민철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서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답니다. 바로 그 시각 민철의 집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미선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자 문을 열었죠. 경찰이 들어서자 미선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강미선 씨, 살인 미수 방조 및 사기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억울해요. 오해예요. 하지만 경찰은 미선에게도 어김없이 수갑을 채웠답니다. 미선은 울면서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차 2대가 각각 민철과 미선을 태우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미나는 경찰서 근처 카페에 앉아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경찰차에 태워지는 민철과 미선의 모습을 보니 가슴속에서 뭔가가 뜨겁게 올라왔답니다. 미나는 가방 속에서 별이를 꺼내 조용히 안아 올렸어요. 시작이야. 지우야. 2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방청석은 이미 빈자리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언론사 기자들, 동네 이웃들, 그리고 SNS를 통해 이 사건을 알게 된 시민들까지 모여들었죠. 모두가 숨죽이며 재판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서민철, 강미선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미나는 방청석 첫 줄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무릎 위에는 하얀 털을 가진 별이가 얌전히 자리 잡고 있었죠. 법정 안으로 수갑을 찬 민철과 미선이 들어섰습니다. 2사람 모두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인 채였어요. 민철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피고인들은 형수님을 도우려고 했을 뿐입니다. 병수발을 들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순간 검사가 벌떡 일어섰어요.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판사님. 법정 스크린에 음성 파일 재생 아이콘이 떴습니다. 검사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방청석에 민철과 미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형수님이 일찍 돌아가시면 5억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거야. 그럼 우리 빚 다 갚고도 남아? 그래, 어차피 시한부잖아. 조금만 더 빨리.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한숨소리와 비난의 속삭임이 터져나왔죠. 민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변했어요. 이것은 피해자 서민아 씨가 직접 녹음한 대화입니다. 피고인들은 5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다시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면제 투약 증거를 제시합니다. 스크린에 약물 분석 결과지가 나타났어요. 피해자의 혈액에서 검출된 수면제 성분은 치사량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피고인 강미선이 구입한 약품과 일치합니다. 방청석에서 어머나 하는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죠. 마지막으로 CCTV 영상을 제시합니다. 스크린에 세탁소 내부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민철이 별이를 발로 차는 장면, 미선이 빗자루로 때리는 장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별이의 처절한 울음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렸죠. 저런 인간들이. 동물한테 저럴 수가. 방청석 곳곳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려 정숙을 요청했어요. 피고인들은 5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피해자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목격한 고양이까지 학대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 미수이자 동물학대 범죄입니다. 판사가 민철과 미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민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저는 정말 그럴 생각은.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떨구는 민철. 미선은 그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희가 미쳤었어요. 돈 때문에. 정말 미안해요.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서민철, 강미선. 법정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판사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살인 미수, 사기, 동물학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합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환호성이 새어나왔습니다. 피고인 서민철, 강미선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세탁소 및 부동산 일체를 즉시 환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민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추가로 피해자 서민아 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안 돼. 판사님, 제발. 민철이 오열하며 소리쳤습니다. 미선도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죠. 살려주세요. 제발. 법정 경위들이 두 사람을 부축해 끌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미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죠. 별이는 미나의 무릎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미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 뭉치를 받아들었어요. 바로 민철 부부가 빼앗아간 8억짜리 부동산 권리증이었죠. 축하드립니다. 모든 부동산이 정상적으로 회복됐습니다. 위자료 2억도 어제 입금 확인됐고요.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0억, 15년 만에 되찾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미나의 얼굴엔 기쁨보다는 담담함이 묻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미나는 빠르게 움직였어요. 낡은 세탁소 문을 닫고 작은 주택가에 아담한 카페를 열기로 결심한 거죠. 미나야. 할머니,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싶어요. 별이랑 함께요. 미나는 활짝 웃으며 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2달 뒤 작은 주택가 골목에 예쁜 카페가 문을 열었어요. 하얀 외관에 나무 간판이 걸렸는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지우와 별이의 기적 카페. 오픈 첫날 동네 이웃들이 축하 인사를 하러 찾아왔어요. 와, 미나야. 여기 정말 예쁘다. 분위기 정말 좋네요. 커피 한 잔 주세요. 미나는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카페 안쪽 구석, 햇볕이 잘 드는 자리엔 별이만의 전용 쿠션이 놓여 있었죠. 별이는 그곳에서 편안하게 누워 손님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님 한 명이 별이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이 고양이가 뉴스에 나온 그 고양이예요? 암을 발견한? 네, 맞아요. 우리 별이가 엄마를 살렸어요. 세상에, 정말 신기하다. 고양이가 이렇게까지. 손님들은 신기한 듯 별이를 바라봤고 별이는 그저 조용히 눈을 깜빡일 뿐이었어요. 별이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카페는 평화로웠습니다. 손님들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고 별이는 쿠션 위에서 가끔 기지개를 켰죠. 미나는 카운터 뒤에서 손님들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정말 평화로운 시간이 온 것 같아.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나는 카페 문을 닫고 별이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별이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응? 야옹. 별이가 미나의 손을 살짝 핥았어요. 미나는 눈물이 글썽했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이었답니다. 석양이 카페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미나와 별이가 앉아있는 공간은 따뜻한 황금빛으로 물들었죠. 카페 오픈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미나는 평소처럼 별이의 밥그릇을 챙겨 들고 다정하게 말을 건넸답니다. 별아, 밥 먹어.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참치캔 섞어줬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언제나 밥그릇만 보면 신나게 달려오던 별이가 그저 냄새만 살짝 맡고는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미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별아? 왜 안 먹어? 어제도 거의 안 먹었는데. 별이는 평소처럼 미나 곁에 있긴 했지만 뭔가 달랐어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느려졌고 털에서 빛이 사라진 것 같았답니다. 카페에 온 단골 손님이 별이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장님, 고양이가 좀 아파 보이는데요.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문을 닫고 별이를 안아 동물병원으로 달려갔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수의사가 별이를 꼼꼼히 검사하기 시작했어요. 체온 측정하고 배를 만져보고 입안도 확인하고 청진기로 심장 소리도 들었답니다. 미나는 초조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한참을 검사하던 수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질병은 없는데. 그럼 왜 이러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움직이지도 않고. 수의사는 차트를 다시 확인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기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이 정도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인데 정말 이상하네요. 이상하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검사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혈액 수치도 정상이고 장기도 건강한데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미나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원인을 모른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수의사는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영양제 처방할게요. 억지로라도 물이랑 밥을 먹여보시고 이틀 뒤에 다시 오세요.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처방전을 받아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품에 안긴 별이는 너무나 가볍고 힘이 없었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미나는 별이를 꽉 안아주며 속삭였어요. 별아, 제발 아프지 마. 엄마가 뭐든지 해줄게. 응? 별이는 미나의 얼굴을 한번 핥았어요. 하지만 그 혀의 움직임조차 힘이 없었답니다. 미나는 그날 밤 단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별이를 꼭 아는 채 작은 숨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불안한 밤을 보냈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별이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게 됐어요. 예전엔 그렇게 생기 있게 뛰어다니던 아이가 이젠 털 한 올조차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세탁소 구석방석 위에 축 늘어져 있었죠. 미나는 별이를 두 팔로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별아, 별아, 정신 차려. 엄마가 여기 있어. 별이는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어요. 그 눈빛이 너무나도 약해 보여서 미나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답니다. 미나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영양제를 물에 타서 입에 넣어주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밤새도록 옆에서 지켰죠. 하지만 별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약해지는 것만 같았어요. 밤이 깊어지자 미나는 지친 몸을 별이 옆에 누웠습니다. 별아, 조금만 버텨. 제발. 속삭이며 별이의 가느다란 숨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죠.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미나는 새하얀 빛으로 가득 찬 공간에 서 있었어요.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미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저 멀리 하얀 원피스를 입은 8살 지우가 서 있었답니다. 지우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죠. 지우야! 지우야, 엄마야! 미나는 지우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발이 꿈속처럼 무거웠어요. 지우는 미나 앞에 멈춰서더니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가야 해. 안 돼, 가지 마. 지우야, 엄마 곁에 있어. 엄마 구하는 게 내 마지막 약속이었어. 엄마가 아프지 않게, 엄마가 나쁜 사람들한테 당하지 않게.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제 엄마 괜찮으니까. 엄마는 건강해졌고 나쁜 사람들도 곧 벌 받을 거야. 나 이제 편히 쉴게, 엄마. 지우야! 지우야! 미나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지우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지면서 멀어져 갔어요. 안 돼! 지우야! 그 순간 미나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보니 여전히 세탁소 구석 방석 위였죠. 옆에서는 별이가 힘없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별이를 꼭 안았어요. 아직은 안 돼. 별아, 아직은 안 돼. 다음 날 저녁 세탁소는 고요했어요. 미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별이는 구석 방석 위에서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별이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작은 몸을 일으키려고 애쓰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도 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별아! 미나가 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별이는 이미 비틀거리며 침대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마치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쥐어짜내는 것 같았죠. 침대 앞에 다다른 별이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리고는 앞발을 들어 침대 모서리를 툭툭 쳤습니다. 올라올래? 미나가 두 손으로 별이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어요. 별이는 미나의 배 위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미나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별이는 미나의 배 위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얼굴을 배에 묻었어요. 미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꿋꿋이를 하려나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별이는 발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나의 배 위에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얼굴만 묻고 있었죠. 마치 이제 괜찮아. 엄마, 이제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별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엄마한테 돌아와줘서 고마워. 엄마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별이가 작게 야옹 하고 울었어요. 그 울음소리는 이제 너무나도 약해져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도 돼. 지우야,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아프지 않아도 돼. 별이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는 미나의 품 안으로 폭 안겼습니다. 미나는 별이를 두 팔로 꼭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몸이 자신의 가슴에 닿는 걸 느끼며 미나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미나는 별이를 안은 채 밤새도록 울었어요. 다음날 새벽 5시, 미나는 이상한 기운에 잠에서 깼어요. 평소라면 별이가 자신의 베개 옆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을 시간인데 오늘따라 그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죠. 미나는 재빨리 몸을 일으켰습니다. 별아? 별아? 거실을 뛰어다니며 별이를 찾았어요. 화장실 문도 열어보고 부엌 구석구석도 살폈지만 별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미나의 시선이 현관문에 멈췄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던 거예요. 설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나는 급히 옷을 걸치고 차키를 집어들었어요. 머릿속엔 딱 한 곳만 떠올랐죠. 시동을 걸고 핸들을 잡은 미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1시간을 달렸어요. 도시를 벗어나 좁은 시골길을 지나 미나는 15년 만에 그 산기슭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미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묘지 쪽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언덕을 오르다 멈췄습니다. 저 멀리 작은 묘비 앞에 하얀 고양이 한 마리가 조용히 앉아 있었거든요. 석양빛이 별이의 하얀 털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별이는 고개를 들어 묘비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미나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발소리를 들은 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을 본 순간 미나는 알아버렸어요. 이게 마지막 인사라는 걸. 야옹. 아주 작고 조용한 울음소리였어요. 미나는 무릎을 꿇고 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지우야, 여기까지 왔구나. 별이는 고개를 들어 미나의 손에 살며시 기댔어요. 미나는 묘비의 등을 기대며 별이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했어요. 엄마 구해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딸. 별이는 미나의 품에서 눈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그 작은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석양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미나는 별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별이의 숨소리가 점점 더 가빠지고 있었죠. 작은 가슴이 가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느껴졌어요.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별이의 하얀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지우야, 엄마 목소리 들리지?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별이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그 눈빛 속에 미나를 향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죠. 별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미나의 손등을 살짝 핥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었어요. 잘 가. 우리 딸, 이제 편히 쉬어도 돼. 눈물이 미나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엄마는 괜찮아. 우리 약속 다 지켰잖아. 네가 해야 할 일 다 했어.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푹 쉬렴. 별이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고마워 엄마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는 조용히, 정말 조용히 숨을 멈췄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석양이 무더미로 황금빛 물결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세상이 온통 따뜻한 금빛으로 물들었어요.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미나의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고 별이의 하얀 털을 살랑살랑 흔들었죠. 미나는 울면서도 미소를 지었어요. 슬픔과 평화가 묘하게 섞인 그런 미소였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왔어요. 구름 사이를 뚫고 쏟아진 햇살이 마치 천국으로 가는 길처럼 보였죠. 미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안녕, 지우야. 이제 정말 안녕.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새들의 지저김, 바람소리, 나뭇잎 스치는 소리만 들렸죠. 미나는 별이를 품에 꼭 안은 채 그 황금빛 석양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장면이었어요. 슬픔 속에서도 아름다운 그런 순간이었답니다. 석양은 점점 더 부드럽게 빛나고 바람은 더욱 따뜻하게 불어왔어요. 미나와 별이를 감싸는 그 빛은 마치 축복 같았죠. 다음 날 아침, 미나는 작은 상자를 들고 지우의 묘지를 찾았어요. 묘지 관리인의 특별한 배려로 지우의 묘비 바로 옆에 작은 구덩이를 팔 수 있었답니다. 미나는 별이가 담긴 하얀 상자를 조심스럽게 구덩이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흙을 한 줌씩 덮어주기 시작했죠. 흙을 덮으면서 미나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별아, 지우 옆에서 편히 쉬렴. 이제 다시는 배고프지도 아프지도 않을 거야. 흙을 다 덮고 나자 미나는 준비해온 작은 대리석 묘비를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별이 우리 지우 엄마를 구한 전사. 미나가 묘비를 쓰다듬고 있을 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돌아보니 이웃 할머니들이 하얀 국화꽃을 들고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미나야, 우리도 별이한테 마지막 인사하려고 왔어. 할머니들은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손을 모았어요. 그때 저 멀리서 또 다른 사람들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카페 손님들이었어요. 평소 별이를 예뻐하던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죠. 한 30대 여성 손님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사장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별이 보고 병원 갔거든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 별이가 제 배를 계속 긁어서요. 이상하다 싶어 검진받았더니 조기 위암이 발견됐어요. 지금은 치료 잘 받고 있고요. 그러자 옆에 있던 50대 남성 손님도 말을 보태서요. 저도요. 별이가 제 다리만 보면 자꾸 냄새를 맡더라고요. 그래서 검사했더니 당뇨가 나왔어요. 초기라서 식이요법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혈압 이상을 발견한 사람, 갑상선 문제를 조기에 알게 된 사람, 별이가 도운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던 거예요. 이웃 할머니가 미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나야, 별이가 너만 구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렸어.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우가 엄마만 구한 게 아니었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두가 별이의 작은 묘비 앞에 섰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묵념을 시작했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묘지 위에 벚꽃잎들을 흩날렸습니다. 미나는 지우와 별이의 묘비를 번갈아 보며 작게 속삭였어요. 고마워, 우리 딸들. 1년이 흘렀습니다. 강남역 근처 작은 골목 안쪽에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카페가 하나 있었어요. 간판에는 지우와 별이의 기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은은한 커피향과 함께 고양이들의 편안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은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유리창 너머 고양이들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카페 한쪽에는 유기동물 입양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캣타워와 쿠션 위에서 고양이 몇 마리가 느긋하게 낮잠을 자고 있었죠. 미나는 그 공간에서 새로 들어온 유기묘 한 마리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여기선 아무도 너를 버리지 않아. 검은 털을 가진 작은 고양이는 미나의 품에서 가르랑거리며 눈을 감았어요. 바로 그때 미나의 가방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서울대병원이었죠. 미나는 잠시 숨을 멈추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민아 씨, 정기검진 결과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병원으로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미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번에도 괜찮을까? 불안한 마음을 안고 오후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자 의사는 모니터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완치 판정입니다. 축하드려요. 서민아 씨. 미나의 눈에서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어요. 앞으로는 1년에 한 번만 검진 받으시면 됩니다. 미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서는 미나의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카페로 돌아오자마자 미나는 손님들에게 소리쳤어요. 여러분, 제가 완치됐어요. 카페 안이 순식간에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아이고, 우리 미나 씨. 정말 잘 됐네. 손님들은 일어나 미나를 감싸 안았고 미나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미나는 카페 문을 닫고 어느 곳으로 향했어요. 서울 외곽 조용한 언덕 위에 자리한 묘지였습니다. 미나는 두 개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딸 서지우라고 적힌 묘비였고 그 옆에는 하얀 천사별이라는 작은 묘비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미나는 가져온 꽃다발을 두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지우야, 엄마 약속 지켰어. 이제 아프지 않아. 미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별이도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엄마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저 멀리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석양이 묘지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죠. 미나는 묘비 앞에 조용히 앉아 그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잘 살고 있어? 지우야, 별이야. 이제 엄마 행복해. 미나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미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하루 종일 바쁘게 보낸 탓인지 금방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그런데 그 순간 미나의 눈앞에 환한 빛이 펼쳐지기 시작했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 온 세상을 감싸는 것 같았어요. 그 빛 속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 나오더니 미나는 그 모습을 보고 숨이 솟는 줄 알았습니다. 8살 지우였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고 품에는 새하얀 고양이를 안고 있었죠. 지우의 얼굴은 15년 전 그대로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엄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미나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걸 느꼈어요. 지우야! 미나는 뛰어가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엄마, 나 행복해. 그 말에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답니다. 품속의 하얀 고양이가 야옹하고 울었어요. 미나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알 수 있었습니다. 별이었어요. 별이도 정말 행복해. 우리 둘 다 엄마 덕분에 행복했어. 너희들 너무 보고 싶었어.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지우는 계속 환하게 웃고 있었답니다. 엄마도 행복하게 살아줘서 고마워. 엄마가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있잖아.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어. 엄마가 별이 덕분에 할머니도 살리고 카페 손님 아저씨도 살리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도와줬잖아. 우리 정말 자랑스러워. 지우야? 엄마,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나. 그때까지 엄마 행복하게 살아야 돼. 약속이야. 꼭 다시 만나자. 엄마 약속할게. 지우와 별이가 천천히 빛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미나는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고 있었어요. 미나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답니다. 창밖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중 유독 밝게 빛나는 별 2개가 나란히 보였습니다. 미나는 창가에 서서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지우, 우리 별이. 그 순간 별빛이 더욱 밝게 빛나며 미나를 감싸는 것 같았답니다.